후인샤는 구이저우에서 가장 악명이 높고 가장 사람들의 분노를 산 여성 조직폭력배의 두목입니다. 사진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거칠고 위압적인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는 냉정하고 강직한 기색이 역력하며 눈빛에는 잔혹함과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타고난 잔인함과 독한 수법으로 한 지역을 마음껏 휘두르고 세력을 떨쳤습니다. 여자의 몸이면서도 그 잔혹함과 담력은 수많은 남자들을 능가했습니다. 수많은 여성을 강제로 풍진의 길로 몰아넣었고 지하 도박장을 열고 광산을 강탈하는 등 죄악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인샤의 가장 충격적인 악행은 따로 있었습니다. 후인샤는 관리부서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위협했으며 학교 교장을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지방교육국 청사를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이고 법도 무시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후인샤를 이렇게 법을 우습게 아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녀는 마지막에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후인샤는 1964년 구이저우 톤런의 한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모두 공장에서 일하며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장녀였던 후인샤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관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격은 거칠고 고집스러웠으며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키웠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동생들과 물건을 두고 싸우거나 부모에게 거칠게 말대꾸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문제아였습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기세등등하던 남학생들조차 그녀를 보면 슬그머니 피했고 누구도 그녀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생계에 매달리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후인샤는 얼마 공부하지도 않고 학교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기고 차라리 일찍 사회에 나가 세상을 부딪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는 후인샤를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보내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후인샤는 성격은 거칠었지만 동생들에 대한 애정만큼은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을 데리고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 올라 야생 과일을 따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골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후인샤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후인샤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시골을 벗어나 도시로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겠다고 말입니다. 도시의 화려한 모습은 후인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숲처럼 늘어선 고층 건물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학벌도 기술도 없던 그녀는 식당 종업원, 청소부 같은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습니다. 몸은 고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고작 푼돈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도시에서 잘 차려입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 욕망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랜 관찰과 고민 끝에 후인샤는 한 가지 사업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방과 무도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래방과 무도장은 도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였고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후인샤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노래방을 열기만 하면 손님들은 줄을 설 것이고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후인샤는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에 친지와 친구들에게서 빌린 자금을 보태 드디어 가게를 열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가게는 처음부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아질수록 문제도 늘어났습니다. 골목의 깡패와 불량배들이 가게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인샤는 본래 강단 있고 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예 자기 손으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보기만 해도 섬뜩한 인상에 흉악한 기운을 뿜어내는 자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흉악범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불량배도 후인샤의 가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무모한 자들이 깽판을 치러 들어왔다가 후인샤와 그녀의 부하들에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얻어맞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후인샤는 순식간에 지하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정당한 사업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후인샤는 자신의 패거리를 불러 모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들, 내가 요즘 한 가지 큰 계획을 세웠다. 이거만 성공하면 우리 다 같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말이 끝나자마자 부하들은 눈을 번쩍이며 몰려들었습니다. 큰 누님, 무슨 계획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인샤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어희들은 당장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쁘고 젊은 여자애들을 모조리 데려와라. 방법은 가리지 말고 무조건 데려와라. 그녀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떤 자들은 부잣집 도련님인 척하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유혹했고, 어떤 자들은 직업 알선업자로 위장하여 순진한 여성들의 신뢰를 샀습니다. 그렇게 속아서 끌려온 여성들은 노래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그 뒤에는 강제로 풍진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후인샤는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녀의 부하들은 높은 월급을 받고 충성을 다했고, 후인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개의 지하 도박장을 열어 본격적으로 범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후인샤는 외부인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친동생인 후인허를 도박장 운영자로 앉혔습니다. 후인허 역시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누나의 명령에 1점 의심도 없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온순한 학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의 등을 치는 잔혹한 악마였습니다. 후인허는 누나의 조직에서 칼날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력 다툼이나 땅 따먹기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맨 앞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한 번은 도박장 소유권을 두고 다른 세력과 전면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인허는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상대 조직과 골목에서 100명 가까운 인원이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골목에는 칼빛이 번쩍였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후인허는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의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들은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날 줄 몰랐고 양측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야 겨우 멈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쳐 몇 달이나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후인허가 운영하는 도박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악몽이었습니다. 도박장 안에서 도박꾼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탐욕에 미친 늑대처럼 돈다발을 노려보았습니다. 후인허는 그 옆에서 얄미운 웃음을 지으며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큰 돈을 빌려주겠다며 꾀었고 사람들은 빚에 덫에 걸려 인생을 망쳤습니다. 도박꾼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후인허는 부하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구석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며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집안에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 불행은 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후인샤의 돈벌이 수단으로 끌려가 강제로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불쌍한 여자들은 속으로 수없이 거부하고 싶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면 끝내 눈물을 머금고 굴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인샤의 패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 곳곳의 상인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보호비를 거두었습니다. 상인들은 후인샤의 잔혹함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감히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토를 달았다가는 가게가 박살나고 가족에게 해가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후인샤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고 그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는 후하게 보상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무측천에 비유하며 이 세계의 여왕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임하던 이는 동생 후인허였습니다. 후인허는 조직의 칼과 방패가 되어 후인샤의 명령 한마디에 피비린내에 나는 싸움터를 누볐습니다. 세력이 커지자 후인샤의 욕심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광산과 건축 자재 같은 고수익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쯤 후인샤는 이미 톨런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이가 없는 악명이 높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 외곽의 한 광산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는 곧바로 그 광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여장부의 기세로 광산주 자오모를 찾아가 헐값에 광산을 넘기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자오모는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채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후인샤는 얼굴빛이 싸늘해지더니 돌아서 부하들을 이끌고 광산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자오모를 붙잡아 무참히 때려 눕혔습니다. 결국 자오모는 두려움에 광산을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광산을 손에 넣은 후인샤는 마치 금광이라도 차지한 듯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마구잡이로 채굴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내의 모래 채취업을 노렸습니다. 후인샤는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모래를 팔고 싶으면 입방미터당 2위안씩 내놔라. 건축업자들은 그녀의 세력을 두려워해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돈을 내야 했습니다. 2003년 후인샤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 한 건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녀는 공사 자재값을 부풀리고 예산을 몇 배나 초과해 청구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부서는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후인샤는 부하들을 이끌고
관리부서 입구를 점거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가 돈 안 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도 사무실에 못 들어간다. 관리부서는 어쩔 수 없이 후인샤의 말에 굴복하고 그녀가 요구한 대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후인샤는 또 한 번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2005년 후인샤는 땅 사용 문제로 관리부서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자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부서에 쳐들어갔습니다. 왜 나를 벌금 물려? 내 땅은 합법이야. 그녀는 직원들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명령해 사무실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관리부서의 업무는 순식간에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후인샤의 기세는 날로 더해만 갔습니다. 2007년 지역의 한 중학교가 공사비를 못 갚자 후인샤는 학교로 직접 쳐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셔츠에 꽉 끼는 청바지, 높은 굽구두를 신고 손에는 고성능 확성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학교 교장 쉬모.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여선생이랑 학생이랑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었어. 길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쉬모 교장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인샤는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돈 안 갚으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결국 교장은 무릎을 꿇고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인 한 명이 교육국과 갈등을 빚자 후인샤는 또 부하들을 이끌고 교육국 건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당장 나와. 직원들은 벌벌 떨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인샤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라이터를 꺼내 종이 한 장에 불을 붙이고는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직원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나며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중한 자료와 문서들은 불길에 사라졌습니다. 후인샤가 이렇게까지 날뛸 수 있었던 건 그녀를 비호하는 보호막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경찰은 정역작전을 벌여 후인샤와 부하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후인샤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망 다니던 동생 후인어도 2018년 마침내 체포돼 16년형을 받았습니다. 후인샤를 비호하던 보호막들 역시 차례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